청년이 바로 경주 변화의 주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청년도시 경주를 위한 청년 창업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휴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박희관 교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점에서는 이제 중립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또 청년 정책을 집행했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박진철 법책연구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두 반으로 함께해 주신 신병교장님께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도시 경주를 위한 청년 창업 정책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에서 작년도에 2020년 시무식을 하면서 청년의 해를 선포하고 향후 5년간 약 한 1,500억 정도를 경주시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업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1,500이라는 돈이 큰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네? 청년들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에 비하면 경주시 입장에서 굉장히 전환이 발생을 해서 큰 돈을 예산을 반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시지만 청년고도라는 청년센터도 최근에 만들어졌고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경주시도 어떤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잘 하고 있는데 아시지만 혹시 부산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부산도시에 부산의 별명이 노인과 바다예요. 노인과 바다만 나와 있고 청년들이 부산에 1년에 1만 명씩 들어갑니다. 대구는 1년에 5천 명이더라고요. 경주는 더 할 수 없고 저도 제가 속해 있는 서라벌대학교 올해로 폐교를 합니다. 2024년 되면 경주 서라벌대학교는 폐교하고 경기도가 합치는데요. 막상 이 폐교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구성원들도 힘들고 40년 이상, 42년간 진행됐던 학교가 없어진다 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청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경주를 솔직히 말해 경주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남아 있었다고 하면 학교는 폐교되지 않겠지만 제가 2011년 됐을 때만 해도 1,800명 정도 되는 학교의 정원이 지금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경주대랑 합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게 경주 청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도시의 벤치마크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소멸이 가장 빨리 될 것 같은 도시가 순서가 매겨져 있거든요. 그 도시가 의성입니다. 의성군이 우리나라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군인데 향후 20년 안에 없어질 도시 1번이 의성인데요. 의성이 최근 3년간 약 한 1,2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청년 정책을 위해서 갖다 부었어요. 의성에는요, 경주에 없는 청년 주택도 있고요. 한 개밖에 없는 청년센터가 의성에는 3개나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 놀으라고 펫 공원도 있어요. 그 덕분에 3년간 몇 명이 왔냐 하면 150명 왔어요. 근데 그것을 경상북도에서는 정말 성공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해서 의성 이웃 사촌 마을을 시범적으로 해서 원래 영천에 또 500억, 그 다음에 영덕에 500억을 갖다 붙입니다. 청년들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오늘 왔지만 우리 청년 한 명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10억 정도 돼요. 경주에서는 잘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의성이나 다른 쪽에 가면 1억 정도의 창업 자금도 주고 정책 자금도 주고 주택도 줘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청년 정책관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 되니까 정책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권영기 시장님 시대에 청년 정책관을 사급 공무원을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5년 동안 한직 그분만 하게 해가지고 지금 대구시 청년 예산이 3,500억에 들어갔어요. 그 덕분에 서울로 갔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청년 의회, 청년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청년 도시 정책에서 가장 서울 다음으로 대구시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경주도 잘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의성만 하더라도 1년에 3년간 1,500을 분구하고 경주는 5년간 1,500을 붓겠다 하는데 사이즈로 보면 경구는 의성이 10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조 원 정도 갖다 부어야지 의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신병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부산처럼 노인과 경주가 남으면 경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한 명에 한 명에 대한 투자하는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준다, 취업 지원해준다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경주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주변에 보면 경주에 흔히 말하면 유지라고 말씀하시고 뭐 사업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자녀들은 대부분 다 어디 사냐? 서울 살거나 외국 살거나 다른 도시다. 그래서 경주에 번 돈 가지고 다 유학시키고 뭐 시켜서 경주에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경주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은 황리단길이거든요. 황리단길을 누가 만들었어요? 경주 청년들이 안 만들었어요. 서울에 있는 외지 청년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 와가지고 가장 낙후된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카페 만들고 스테이션 만들고 민박집 만들어서 그게 트렌드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황리단길이잖아요. 경주는 구경만 했어요. 딱가 모르네 하다가 좋게 빠지고 그 혜택은 어떻게 또 외지인들이 다 보게 되면서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나마 황리단길이라는 곳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식과 먹거리 F&B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성공적인 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황리단길이거든요. 황리단길에 맞게끔 거기 맞는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경주시에서는 지금 청년 창업 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청년 한 명에게 1,200만 원을 주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인데 1년에 몇 팀 뽑는지 아세요? 8팀 뽑습니다. 그래서 약 9,6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1년 프로그램 전체 다예요. 근데 다른 시도에 가면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중기 창업자 단계별로 해서 창업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창업 생태계부터 복원을 해야 돼요. 창업을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갔다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간 것처럼 창업 프로그램도 이제는 초기 창업자, 예비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초기 창업자, 중기 창업자, 기성 창업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다 있어야 돼요. 그 프로그램들을 갖춰줄 수 있는 창업 형태가 고정돼야지 경주에 창업하는 청년들이 옵니다. 의성에는요 가면 청년 창업 사업자 등록증 내잖아요. 1억 줍니다. 1억 바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대구 청년들이 의성에서 창업하고 의성 출퇴근을 해요. 주중에는 의성에 있고 주말에 내려와요. 그래도 의성에서는 그 인정해줘요. 그런데도 왔는 게 한 15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경주시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과 경주만 남지 않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 대학과 이제 최근에 이제 경주시에도 교육 지원팀이 생겨서 각종 대학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져 있고 경상북도도 지금 이제 지방정책국이 생겨서 그동안 교육부에서 하는 대학 지원 프로그램들이 경상북도에서 가져와서 대학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성에는 청년 정책과가 있어요. 근데 경주시에는 일자리 정책과에서 청년 담당자가 있을 뿐이에요. 화장이 책임자인 거하고 담당 이제 팀장이 있는 정도에만 보더라도 얼마 정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경주시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청년 정책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주어져야 되고 그 대신에 많이 힘든 게 뭐냐면 정부 사업을 해보면 많이 힘든 게 뭐냐면 간섭이 너무 많아요. 뭐 해라 뭐 해라. 그래서 지원은 해주되 간섭하지 않는 일종의 정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이 와야 되는데요. 최근에 포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2차 전지 도시가 되어가지고 약 12조 원이 투자된다고 그러고 포스텍에서는 지금 글로컬 대학이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1,000억씩 지원한 대학의 후보자가 포스텍과 한동대 2군데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만약에 2군데가 선정되면 지방정부에서 1,000억, 중앙정부에서 1,000억, 2,000억을 그렇게 갖다 줬는데 포스텍은 포스코에서도 2,000억까지 갖다 부어가지고 4,000억을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의대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뭐냐면 지방이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의 규모가 옛날에는 몇십억 투자했다면 이제는 조 단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옛날에 비해서 경주시가 옛날에는 500억 정도 투자했는데 원래는 1,000억 투자했다. 경주시를 위해서 잘했다. 이게 아니고 사이즈가 벌써 달라졌던 거예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경주의 청년들이 남을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인재를 하기 위해서 민간 센터를 많이 운영해야 돼요. 특히 이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정책부를 지원하기 때 지원부서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주시에도 그런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개방직 공무원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특히 대구시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정책과의 개방직 4급 공무원을 과장급을 개방해서 5년간 한 정책과를 맡겼더니만 타도시와 월등하게 변화된 정책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경주시도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경주시도 어떻게 보면 청년회를 선포하고 잘 하고 있지만 거기서 좀 더 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청년 한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10억을 쓰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저도 경험하고 있지만 대학이 폐교되는데 포항에 있는 대학들은 하나도 폐교 안 됐어요. 경주가 시범들에 먼저 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청년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폐교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정말 충효동의 상황을 보면 학교가 없어졌을 때 충효동에서 발생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그분들의 주민들이 힘들어하신 걸 보면서 대학이 가지고 있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과 지역의 청년 정책들이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것들이 대학에만 맡겨서도 안 되고 또 청년에게 맡겨서도 안 되고 시에만 맡겨서도 안 되는 그게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정말 경주시의 청년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단적인 예로 포항에는 포스텍이 학교에서 제일 좋은 부지에 제일 높은 빌딩 7층짜리 건물을 작년에 1,000억 달러가 지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뭔지 아세요? 상업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졌어요. 거기다가 포스코에는 1조 원의 창업 펀드를 내가지고 포스텍 졸업생의 10%를 창업시키겠다. 그래서 약 100여 개 기업이 거기 입주해서 창업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저도 가보니까 서울의 어떠한 곳도 부럽지 않을 정도의 첨단 시설에다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울 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공간을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 들었다고요? 1,000억 들여서 포스텍 안에다가 그 무철적짜리 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 한 28,000제곱미터 되니까 약 한 10,000평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 정도로 뭐냐면 청년 창업 정책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지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경주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맞춰서 많은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